민주주의 학교 문화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아강근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경험이 같아요. 경험. 예. 우리가 사실은 그 민주주의 학교 문화를 왜 만들어야 되는 그 고민은 학교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학생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의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뭐 교과로서의 어떤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가 추구했던 것은 생활 속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민주시민교육,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그런 그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많이 추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적인 삶이 실천되는 학교 문화는 학생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성과 소양을 자연스럽게 체득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의 그 자치 구조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각 그 학교의 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또 그 고민에 대해서 대안도 만들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 자치와 교직원 자치와 학부모 자치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렇게 각각의 자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주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동체 같은 공동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협력을 통한 협치 이런 것들이 학교 자체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가치들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체성.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주체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민주성, 관계, 자발적 참여, 주인정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정신. 그걸 어떻게 또 실천하는데 실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학교자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학교자치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마다 이런 그 소위원회 같은 활성화를 각 주체, 예를 들면 교직원 자치일 경우에 교직원 자치 내에서 부장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대부분의 결정들이 사실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안 이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없고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하는 거죠. 전체 총회로. 그리고 그것이 또 그 한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안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대체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할 것만 심의를 해요.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건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체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들은 뭘 하면 거수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이쪽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그것이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제도로서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좀 저희가 자치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교직원 자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참여 절차의 어떤 그런 민주성을 우리가 답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3월 1자 학교 교감을 관련받다 보니까 이름이 교사 자치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그 회의 이름이 교사자치회 하니까 그 참여에 우리가 누가 다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나와 상관이 있던 참여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다. 옛날 우리가 뭐 여성을 제한시키고 그렇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비밀적인 요소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내에서도 그 주체에 대해서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사자치회에서 교직원 자치회로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교직원 자치회에 대해서. 올해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보면은 교직원 자치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제 그 혁신학교 4년차 종합평가를 했는데 민주학교 운영에서 나온 그 고민이 이거였어요. 주제가 교직원 자치회인데 다른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교원 위에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그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인데 오시는 분들도 관심도 없고 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뭐 교직 자치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차에서 민주성인데요. 이제 뭐 저희 이렇게 절차를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결정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한 수기가 되지 않은 결론은 사실은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치 구조를 교직원 회의로 이렇게 국한시켜 교직원의 자치로 국한시켜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교직원 회의를 위해서 했던 초기 고민들인데요. 주로 이제 뭐냐면 그 교직원 회의가 민주주의 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토론 중심의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없고 회의 참여 범위에 대한 합의 아까 전에 교원이냐 교직원이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천한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 의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민주심교육 기본계획에는 학교장이 의장이 되어서 하는 그 회의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봤더니만 그 취지는 뭐냐면 학교장에 와서 처음부터 맥락을 다 이해하고 회의 결과를 지켜보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결정도 번복되지 않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사들이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편하게 얘기해 보면은 모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느냐라는 그 부분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핵심 부장님이 이제 의장이 돼서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회의 안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바꿔보니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그 회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의 규칙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구성원들이 바뀌고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했을 때 이건 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이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정식이 학교의 어떤 내부 결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놔서 이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이 바뀌어도 그 회의 규칙이 살아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도로 만들어 봤고요.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정이 도움되지 않는 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제 나오냐면 혁신학교 성향 나눔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나눈 생각들이거든요. 학무기관 지침에 의한 필수교육 전달과 회의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 고민이거든요. 자주 모이는 거 싫어하고 모이면 모인 김에 뭔가를 전달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는 회의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회의의 구분해서 뭐 전달 중심 회의냐, 안건 중심 회의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전달 중심은 회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달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달은 해야 되는 모임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전달하자. 그런데 회의에는 반드시 뭐냐 안건 중심으로 하자라고 한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운영 절차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회의 안건은 주로 5월에 일주일 전이면 잔여를 전이면 6월달 안건 그 교육 일정 모으잖아요. 그때 안건 같이 내요. 이게 따로 안건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면 키워지는 가려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6월달에 그
뭐 할 건지를 적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거 낼 때 안건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트로 가지고요. 네. 이렇게 뭐 하고요. 이제 주로 우리가 시작했던 주제들입니다. 이제 저 4월달에 했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진행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회의 결과도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회의 공간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회의를 하는데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의를 쓸데없는 회의를 왜 해? 이거잖아요, 전부 다. 그럼 우리는 쓸데있는 회의를 해보자. 뭐가 쓸데있는 회의야? 그에 대한 고민이 이겁니다.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자, 회의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전부 다. 이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교정 회의에 대한 매뉴얼을 까오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구성원들이 전부 다 회의에 대해서 약간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대한 생각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학교에 약간 4월달에 했던 주제인데, 깨끗한 학교 만들기였어요. 왜 그걸 나왔냐면, 학기 초에 이제 학부모들 민원이 많이 나온 거죠. 안 그래도 미술 문제가 많은데 실내 문제가 너무 많다. 아이들 건강에 염려된다. 학교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내 손에 물을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시키냐고 그런 거죠. 학부모들은 요즘 학교 가서 누가 청소해, 학부모들이 이런 것이고, 교사들은 우리는 애들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행정실무사님들은 왜 맨마다 지저분한 것들 우리만 시키냐 그러고, 교장교감은 체면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다 뭐냐면 누구도 청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게 되고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회의 안건을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4월 동안, 한 달 동안, 4월에 안건으로 와서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심층적으로 변해갔는데, 이렇게 결론되는 거죠. 뭐냐면, 4월 회의 안건 상정한 결과 매주 금요일 날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클린데이를 운영하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 학생, 학부모 뭐 다 나와서, 학생들, 교사들 다 나와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하니 자존감 떨어지지 않는다. 참여하는 10분여 시간 참 유용하다. 학교와 깨끗해서 모두 만족도가 높다. 지속적이다. 왜? 우리가 함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가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금요일 아침 8시 50분이 되면 음악이 쫙 나옵니다. 그걸 다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현관에 있는 뭐 게시판을 좀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쓸데있는 회의가 되면 왜 하면은 바꿔보자.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대 결과를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성장 경험을, 야, 우리가 정말 결정해서 하니까 학교 깨끗해지네? 이런 에너지를 바꾸면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 현안 문제를, 불편한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있는 회의가 되려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생활 속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 관련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는 정말로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고요. 자치학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인데 어떻게 하냐면 별빛, 우리 학교 학생 자체 이름이 별빛인데 1주, 2주, 4주, 한 달에 3번을 하게 되는데, 1주는 안건 회의, 2주는 안건, 다음 달에 어떤 안건을 할까에 대한 회의, 이번 달 평가 및 다음 달 회의를 4주에 하는데, 그 1주, 2주 회의 전에는 반드시 안건에 맞는 학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하고, 그 자체 게시판에 붙이고, 대표들 나와서 회의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학급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학급 의견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그 다음날 목요일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다리 붙고 이렇게 4, 5학년들 자기들 회의 결과 게시판이에요. 해서 결과 붙여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꺼졌네. 마지막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제가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많이 질문해요. 뭔 질문하면 초등학교 자체가 됩니까 도대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관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행사를 멋지게 진행하고 회의도 세련되게 진행하고 뭐 논의 세워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어설프죠.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설프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성이 살아있고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의견에서 민주적인 방식의 의견 수렴 과정을 누리고 있고 적어도 스펙이 아닌 학생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는 임원이 들되는 자체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학생들의 클래스팅인데 시간이 되면 많이 활동한 게 많이 있어 이 속에 이게 이제 SNS로 활동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에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 활동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주체성 자율성이 살아나도록 해주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